호프집에 시계가 웬 말입니까? 술꾼들한테. 사실 웃긴 얘기죠. 집에 들어갈 시간 알려주는 거잖아요. 1년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이번 유럽 암흑회에서 저희가 개발 중인 리보세라니 그 항암제가 3,900여 편 중에서 최우수 논문으로, 그러니까 그 논문 자체가 저희 3상 글로벌 결과를 나타낸 거니까 그 결과에 대한 논문 자체가 굉장히 우수했다라고 평가를 받은 게 의미가 좀 있고, 신약으로서의 굉장히 글로벌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라는 점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이겠죠. 근데 저희가 개발 중인 물질을 검증된 신약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미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한테 처방이 된 5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느낀 거는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는 더 대단하구나. 그런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저희한테 먼저 제안을 했거든요. 그날 하루에만 시가총액 1조가 빠졌다라는 뉴스를 들었고, 그래서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녁 먹으러 나왔더라. 그래서 그거에 좀 마음 울림이 컸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암 환자한테 첫 번째 투약하는 게 1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약을 한 몇 개월 먹다 보면 내성이 생겨요. 이 암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는 약에 대해서 자기를 무장을 해서 내성을 갖춥니다. 약이 안 듣는 거죠. 그럼 이제 의사는 두 번째 약을 처방합니다. 그게 2차 치료제입니다. 또 내성이 생기면 3차 치료제. 근데 이제 과거에는 암 환자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3차까지 가는 예가 많지 않았죠. 암세포는 이제 일단 어쨌거나 지가 세포로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나 혈액 좀 공급해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정상 혈관들이 암세포로 탁탁 닿아서 피를 공급을 해줍니다.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영양분은 혈액이에요. 이 리보세라닙은 암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니 그 혈액을 차단해버립니다. 그래서 말려 죽이는 거죠. 굶겨 죽여버리는 겁니다. 괴사시키는 거죠. 성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단수해버리고 보급로를 다 차단해서 문을 열고 나오게끔 만드는 그런 건데요. 암세포를 직접 공격을 하는 약을 계속 복용을 하게 되면 암세포가 그 약의 내성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2차, 이제 또 내성이 생기면 3차 가는데 저희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저희 약을 경험해 보질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성을 키우질 못합니다. 그 전에 모든 자라나는 세포를 구분 없이 다 이렇게 없애버리는 게 독성항암제였어요. 그러니까 눈썹도 빠지고 머리털도 빠지고, 왜냐면 그게 어느 세포인지 모르고 자라나는 거를 다 이렇게 억제를 하니까 그게 독성항암제였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표적항암제. 저희 리보세라님 표적항암제입니다. 저희가 이미 간암 1차 치료제로 글로벌 3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암 2차 치료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낭암 2상, 그 다음에 대장암, 뭐 이렇게 적응치료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만약에 이 외부에 장착하는, 큰 선박의 외부에 장착하는 구명정이 어떤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배 안에 캡슐처럼 들어가 버린다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면, 그럼 우리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에서 구명정 회사를 별도로 만든다면, 그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저는 그냥 세상의 변화가 빠르고 산업의 변화도 빠르고 우리가 그걸 예상할 수는 없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선 아닌 다양한 분야로 가야 되는데, 기왕에 투자가 돼 있으니 한번 그분들을 만나보고 하자, 파운더들을. 그래서 이제 인공관 개발한 분들, 그 다음에 항암제를 개발한 분들 다 만나봤는데,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과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판단밖에 없는데, 이분들이라면 그냥 좀 망해도 원망은 안 생기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판단이 섰어요. M&A를 하면서 결국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다 된 거를 콧바늘에서 망가뜨리는 것도 사람이고, 다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완성시키는 것도 사람이고, 그래서 그 판단은 기준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도덕적인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먹고 살 거 다 해놓고 사이드 잡으로 하는 분 저 신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 창업자가 올인을 하고 있었고, 돈을 가지고 조선 쪽 야드를 넓히면 더 많이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조선업 호황의 터널에 진입할 때였어요. 비바이오 전문가가 그걸 해낼 리가 없다. 구명정 만드는 회사가 그걸 해냈을 리가 없다. 뭐 이런 편견들? 근데 사실 우리가 의견은 논박할 수 있지만 편견은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 딱 벽 같은 거잖아요. 예,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IMF 때 보증을 서가지고
보증비 때문에 나왔는데 동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줘서 빌려줘서 호프집을 하게 됐어요. 근데 호프집을 하면서 저는요 인테리어를 좋게 하자는 의미에서 시계까지 걸어놨어요. 시계가 웬 말입니까? 술꾼들한테. 사실 웃긴 얘기죠. 집에 들어갈 시간 알려주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로 술을 잘 못 마셔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시계까지 딱 걸어놨어요. 1년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작은 호프집 인수했는데 쫄딱 망했고요. 거기서 깨달은 건 세상에 쉬운 일이란 없구나. 내가 진짜로 잘하는 게 뭔가, 그 호프집에 망한 다음에 처음으로 제 스스로를 돌아본 것 같아요. 저 안으로 들어가 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본점이 있을 때 지장군이가 기획 하나는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M&A를 많이 공부했고, 그래서 작은 기업들한테 성장 전략으로서의 M&A를 컨설팅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경영 컨설팅을 시작을 했죠. 조그만 부품, 기계 부품 만드는 회사였어요. 네. 근데 이제 20여 명의 작은 소기업이었는데, 근데 그런 기업은 M&A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하는, 그분이 한두 분 소개시켜주고 또 그분이 또 소개를 시켜주고 일이 많이 밀려들었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이제 M&A를 통해서 성장시키고, 그러면서 규모가 좀 커지고. 사실 훈수두기는 쉽잖아요. 근데 내가 내 돈을 걸고 그런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인수 제안이 들어온 게 좀 큰 규모가 이 현대라이프부터 HLB였어요. 2006년에. 특별히 이제 좋아하는 거는 철학책하고 뭐 아무래도 경제 경영 마케팅 그쪽을 좋아하는데요. 철학이 어떤 사물의 본질을 규정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철학이 가장 근본으로 파 들어가면 결국은 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간 내면의 가장 근본까지는 보게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물의 본질, 양태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철학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경영이라는 게 그 근본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존재, 사람에 대한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본질로 파 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본질하에 현상을 해석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책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세상을 저는 두 부류로 사람들을 보는데, 하나는 망원경으로 보는 사람, 하나는 현미경으로 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이언티스트들이나 엔지니어들이 현미경으로 세상을 보죠. 그다음에 저희같이 경영을 하는 사람은 주로 망원경으로 세상을 봅니다. 현미경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전문성이 굉장히 강화된다고 하면, 반면에 좀 도그마에 빠질 수가 있는 걸 좀 발견했어요. 내 기술이 최고야. 지금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더 앞선 기술이 나오고 연구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M&A를 할 때 설명을 듣다가 우리 기술이 최고예요 라고 하면 저 인수 안 해요. 왜냐면 우리가 최고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래서 세상을 좀 현미경으로만 보지 말고 망원경도 좀 옆에다 놓고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사이언티스트들이 그렇게 도그마에 빠지는 걸 좀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오픈마인드가 안 되고서는 콜라보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열린 사회의 적이 될 뿐이죠.